안녕하세요. 가슴성형의 중심 라이언성형외과 원장 최상문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강남에서 가슴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미국에서도 많은 고객님 찾아와 주셔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널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슴 수술은 굉장히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수술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수술인데 해야 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여성으로서 본인이 여성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슴 수술을 했을 때 그 만족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티셔츠를 사 입든 블라우스를 사 입든 내가 이 옷태가 내 핏에 정말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슴 수술을 하고 나서 핏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만족감이 올라가는 걸 굉장히 제가 남자이지만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필수 가결한 수술은 아니지만 했을 때 그 만족감은 진짜 맥시멈이지 않나. 좋은 명품 백을 사는 것보다는 가슴 수술을 하는 게 더 큰 기쁨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성형 시장은 날이 갈수록 우선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또 이제 소비자들의 니즈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쌍꺼풀이라고 하면 그냥 라인 하나 더 만들면 끝났는데 지금 인아웃이라든지 인라인이라든지 굉장히 옵션들도 많이 생기고 또 앞트임도 어느 정도 시킨 건지에 대한 세밀한 분류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런 게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기 때문에 만약에 성형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넓게 모든 수술을 다 잘할 수도 있겠지만 한 파트를 분야를 깊게 들어가서 그 파트에 좀 이름을 알리는 게 더 본인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직 저는 이제 직접 만나 뵙진 않았지만 어떤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보형물 자체가 여성에게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슴 수술이라는 게 어쨌든 인류가 갖고 있는 성형 수술 중에서 데이터가 가장 집약적으로 쌓여 있는 게 가슴 수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FDA도 미국 보형물이 이제 출시되고 나서 지금 가슴 보형물이 거의 한 60년이 됐는데 그 데이터, 여성들의 건강, 그리고 이제 유방암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리고 기타 질병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역학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슴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수술이기 때문에 위험할 것 같고 왠지 불안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사이언스 데이터는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해이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또 그런 백데이터가 많아서 제 스스로는 굉장히 좋은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피카소가 살아있을 때 제가 살아있지는 않아서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모르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이 그림이 그려질 무렵이 피카소 본인에게 가장 행복한 이제 그때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림이 좀 밝고 그리고 다채로운 색깔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왜 이 그림을 저희 병원에다가 이제 전시를 했냐면 많은 여성분들이 가슴 수술이 이제 완성되고 이쁘게 만들어져서 이제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비에서 이제 그 행복감을 피카소가 본인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하고 맞물려서 이제 피카소가 자기 아틀리에에서 밖을 바라봤던 그 전경을 많은 여성분들도 그 전경을 보면서 피카소가 행복했던 그 감정선을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그림을 저희 로비 한가운데다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고 또 한순간 프랑스 깐느에 있는 느낌으로 그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형물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까지 6세대 보형물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세대 때부터 그냥 단순히 이제 비닐봉지 같은 곳에다가 젤을 넣든지 아니면 생리식염수를 넣어서 가슴 내부에다가 이제 넣고 했는데 점점 이제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하고 6세대까지 그 스펙트럼을 보면 5세대 때 젤 자체가 움직임이 적고 중력 방향에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좀 약간 인위적이고 인공스러운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6세대에서부터는 젤이 중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성분들이 필라테스나 요가를 같은 거 할 때 그 동작에 맞춰서 가슴이 같이 움직이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점점 더
여성분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게 보형물이 나오고 또 안정성인 측면에서 그 보형물이 파열이 되거나 뭐 혹시 문제가 생겨도 여성 건강을 해치지 않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직업병 있습니다. 저는 짝짝이를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약간이라도, 그러니까 패턴이 비슷한 것도 좋은데 패턴이 살짝만 양쪽이 다르면 굉장히 좀 괴로워요. 근데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거 있을 때마다 말을 하면 되게 좀 예민하고 뭔가 이 사람 좀 성격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은 안 하는데, 뭔가 뭐 이사 갔는데 뭔가 못질이 좀 약간 라인이 안 맞거나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어요. 약간 불안장애는 아니지만 비대칭에 대한 익숙함이 없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이제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이 이제 가슴 수술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인생이 그냥 뭐 어제 좋은 차를 뭐 바꾸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게 좀 많이 보이고, 또 그 태도가 달라지면서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했던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 모태솔로로 뭐 계속 지내시다가 또 갑자기 인기가 뭐 가슴술했다고 인기가 확 커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또 매력이 어느 정도 또 더해져서 뭐 굉장히 결혼을 빨리 하신다든지 아니면 또 남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지신다든지 아니면 저희 그 무명 배우에서 또 되게 유명한 배우로 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한 작년 이맘때쯤에는 미국 미드에서 이제 그분이 재수술하러 한국 오셨는데 또 분이 수술하시고 또 드라마 찍으러 가시고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분들의 인생에서 제가 뭐 큰 거 해드린 건 없지만 그분들의 인생의 작은 돌받침이 되어서 조금 더 앞으로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때 큰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보통 이제 성형외과를 가면 이제 원장님을 만나기 전에 실장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느낌이 정확하게 없으면 그 실장님들이나 아니면 원장님의 의견에 굉장히 의지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성형외과 상담 팁은 본인이 원하는 얼굴들을 약간 스크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남자라면 뭐 차은우, 그다음에 뭐 박보검 이렇게 얼굴 스크랩 할 수 있는데 뭐 비현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으다 보면은 약간은 비슷한 그 선이 생겨요. 비슷한 어떤 비슷한 느낌. 그래서 그걸 좀 모아서 가져가셔서 상담 때 보여주시고 하면은 좀 배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성형 결과들에 대한 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성형외과를 찾는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병원에 가서 비포 앤 애프터 사진들을 좀 보여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비포는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비포 애프터를 보면서 이분 뭐 쌍꺼풀을 높게 하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쌍꺼풀을 좀 낮게 하는 병원이라든지 가슴을 전체적으로 좀 작게 하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표현되는 병원인지를 좀 파악하는 데는 수술 전후 사진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의료사고가 저도 이제 TV를 보거나 뉴스를 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환자분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환자분에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게 굉장히 제일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뭐 나이가 젊으신데 뭐 사망하셨다거나 했을 때도 너무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이런 게 미리 좀 예방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저도 이제 뉴스 보고 나면 뭐 같은 강남권이면 좀 알아보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 의료인 입장이라면 환자분 한 분 한 분 할 때 좀 집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뭐 많이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지만 아직도 뭐 공장형으로 막 수술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직원들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환자분들한테 좀 소홀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최대한 그 환자분에게 집중을 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거를 장치를 마련하는 게 의료사고를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가슴 수술 성형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학회 발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영어권에 있는 이제 학회의 그 발표라든지 좀 인지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아직도 미국 학회에서는 미국 의사 선생님들이 좀 더
패권을 갖고 있고 또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꾸준히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 진출을 해서 한국의 위상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슴 성형의 한국의 가슴 성형의 그 발전을 좀 더 전파하고 싶고, 또 많은 해외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한국 경제도 발전이 되고 또 지역 사회의 경제 이바지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항상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좌우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클 것 같고, 제가 이제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노력을 해서 완성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수술할 때도 아주 미세한 디테일, 뭐 진짜 아무도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거에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파고들어서 아무도 모르지만 저만 알 수 있는 그 완전한 결과가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학회 발표를 할 때도 그렇고 환자분들하고 이제 상담하고 수술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 좀 최대한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항상 좀 신경 쓰는 거를 제 이제 일할 때 그걸 좀 약 철학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좋은 영상이 올라온다고 해서 저도 구독을 하려고 합니다. 크리에이터스 맨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